네, 116, 117은 없으니까 118쪽. 118쪽에 질문 있나요? 6번이요. 6번. 이거 식 세우는 게 어려워? 네. 일단 x, y를 뭘로 잡을까요? 가로를 그치. 원래의 가로를 x, 세로를 y 이렇게 잡았을 때 둘레 길이가 34cm였잖아 처음에. 그럼 여기서 식 하나 세우면 뭘까? 2x 플러스 2y는 34. 그렇지. 근데 그거는 사실 x 플러스 y는 17하고 똑같은 거지. 네. 그치? 어차피 우리 나중에 가간법 할 거 생각하면 x 플러스 y는 17로 써있는 게 좀 더 편하겠죠. 그치? 요렇게 하나 쓰시고 그 다음에 가로의 길이는 2배로 늘렸다 그랬잖아. 그럼 가로가 얼마로 변했단 얘기야? 2x로 변했단 얘기고 세로는 어떻게 변했어? 4cm. 그 지금 뭐라고 써야 돼? y 마이너스 그랬더니만 둘레 길이가 40cm가 됐다 그랬지. 그치? 그러면 이것도 아까처럼 둘레가 40이란 얘기는 가로랑 세로랑 더해서 얼마가 됐다는 얘기야? 20이 됐다는 얘기니까 요 2x하고 y-3하고 더하면 20이다. 이거 아닌가? 4. 네. 맞죠? 네, 그래서 2x하고 y-3을 더하면 20이다. 이렇게 식 쓰면 되겠죠? 됐지? 그럼 풀어야 할 수 있지? 식 2개 나오면 넘겨서 풀면 되죠? 그래서 물론 둘레 길이라는 게 가로 더하기 세로 하고 곱하기 2지만 이렇게 식 세울 때는 그냥 가로 더하기 세로 한 게 둘레 길이의 절반이다. 이렇게 세우는 게 편하죠. 자, 118쪽에 또 질문 있나요? 4번 정답 확인. 뭐 1번 식을 한번 불러볼래 동해야? 4번의 식. x는 뭐가 x고 뭐가 y죠? 가로가 가로가 x. x, 세로가 y, 네. y 플러스 4. x는 y 플러스 4, 그 다음에 그리고 2x 플러스 2y 는 28. 그치. 근데 이것도 방금 말한 것처럼 이렇게 쓰는 것보다 뭘 어떻게 쓰는 게 더 보기 편할까? 그래서 동해야, 네가 질문한 문제가 아니라도 잘 듣고 있어야 돼. 이게 둘레 길이가 34라는 걸 이렇게 만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이거 나누기 이해했다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치? 그럼 이 위의 의식도 애초에 처음에 쓸 때부터 그냥 어떻게 쓰면 더 좋겠어? x 플러스 음. 24. 그치, 이렇게 쓰면 더 좋겠죠. 그럼 뭐 가간법 해도 되고 대입법 해도 되고 x자리에다가 이거 집어 넣으면은 2y 플러스 4가 14 아닌가? 그럼 y가 5잖아. y가 5면 x는 9 아닌가? 너 이거 했구나. 너 처음에 문제 풀 때 가로가 x, 세로가 y라고 써놨어 안 써놨어? 써놨는데 이걸 1번 골랐다고? 5번이죠. 5번. 가로가 x니까 9cm가 답입니다. 자, 118쪽에 또 질문 있나요? 저 6번의 답 확인. 뭐? 99. 아 진짜 XY가 얼마 나왔는데? x가 9가 나오고 y가 10. 아니 식을 여기까지 세워줬는데 이걸 못 풀면 어떡해. 3 넘겼죠? 네. 3 넘기면 23이죠? 네. 빼면 되는 거 아니야? 네. 빼면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6인데 뭐 9가 어떻게 나와? 아. X는 6이에요 6. 네. 그 Y가 얼마겠어? y는 11. 그럼 뭐야 답이? 66. 자 118쪽 없죠 이제? 119쪽으로 가겠습니다. 여기는 질문 있나요? (119는) 없나요? 오케이 그럼 넘어갑니다. 120쪽에는 14번 자 서연이와 주아가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은 3계단 올라가고 진 사람은 2계단 내려가는데 서연이는 13계단 올라갔고 주아는 2계단 내려왔다. 자 이런 문제의 핵심은 뭐였냐면 서연이가 있고 주아가 있을 때 서연이가 이긴 게 있고 진 게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네. 서연이가 이긴 횟수를 x, 서연이가 진 횟수를 y라고 하면 자동으로 주아는 어떻게 정해져? 반대로. 그치? 주아가 이긴 게 y번, 주아가 진 게 x번 이렇게 정해지는 거지. 네. 그치? 근데 이기면 어떻게 한대요? 이기면 3칸 올라가요. 3칸 올라가고 지면 2칸 내려간대. 그치? 네. 그럼 서현이의 위치를 나타내는 식을 쓴다면 어떻게 써야 될까? 3x 마이너스 2y. 그게 얼마다? 플러스 13. 그렇지. 주아 거는요? 주어는 3y 음. 마이너스 2x 는
그지? 이렇게 세웠어? 어? 이렇게 세웠다고 식을? 이렇게 세워야지. 우리 위에 13번 문제 풀면서 이렇게 승패 써가지고 한 사람마다 식 세운다라고 지난 수업 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풀면 되죠. 그래가지고 x값이 답이죠. 서연이가 이긴 횟수니까. 그치? 이 식이 바로 안 떠오르면 이 표부터 먼저 그리는 거야, 지원아. 네. 알겠니? 응. 자, 120쪽에 또 질문. 26번에 어. X가 어. 6, 어. 24. 그렇지. 6하고 24 맞아요. 17번은 했어? 17번에 3번. 3번 그렇지. 18번은? 몰라요. 자, 18번 한번 봅시다. 그러면 18번. 우리 도현이 18번 했나요? 18번이요. 예. 어떻게 풀었어? 18번. 예. X 플러스 Y는 300. 근데 뭐부터 말해줘야 될까? 누가 X? 그치. 무엇을 x로 잡았어요? 남학생의 X. 오케이. 남학생 전체를 x명, 여학생 전체를 y명 이렇게 잡았을 때, 아이고. 첫 번째 식은 뭐다? X 플러스 Y는 330. 그렇지. 전체가 330명이니까 요렇게 식 하나 세우고 그 다음에 100분의 30X. 그죠. 남학생의 30% 그러면 이게 100분의 30x를 말하는 거지. 그치? 맞죠? 남학생 중에 30%니까 100분의 30x 그 다음에 플러스 100분의 24y 이게 여학생의 24%를 나타내는 숫자죠. 그죠? 주은아 이거 이해되니? 퍼센트라는 것도 결국 비율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뭐 x의 3분의 1만큼 그러면 3분의 1x라고 쓰는 것처럼 그지? x의 30% 그러면 100분의 30x라고 쓰는 거지. 그럼 이거는 찬성한 반대한 애들이네요. 그죠? 그럼 는 뭘까? 90 맞아요. 반대한 인원수가 되는 거지. 그치? 음식 있으면 계산할 수 있지 주은아? 계산해보시고 x가 답이겠죠? 이거 풀어가지고 나온 x가 자 또 120페이지에 질문 있나요? 14번 답하기. 예 7. 7 맞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121쪽은요 22번에 400원. 22번에 400원 맞아요. 121쪽 질문 없나요? 넘어갑니다. 그러면 자 다음 페이지로 가서 여기도 이제 활용인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조금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만한 유형들을 묶어놓은 거예요. 뒤쪽으로 좀 빼놓은 건데 오늘 주말인데 숙제가 또 너무 적으면 또 서운하잖아. 서운하지 않아요. 서운하잖아. 뭐야?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일단 처음에 증가 감소에 대한 문제. 증가 감소. x가 a% 증가하였을 때 이제 문제에서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려할 만한 게 그 증가된 양이 필요한 때가 있고 증가하고 나서 전체 양이 필요한 때가 있거든요. 그죠? 예를 들면 이런 표현을 한번 생각해봐. 내가 원래 몸무게가 60kg이었는데 내 몸무게가 얘들아 여기 봐라 지금 풀지 말고 10%만큼 늘었어 라는 말이 있다고 생각해봐. 내 몸무게가 60kg였는데 내 몸무게가 10% 늘었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주은아 그럼 나는 몸무게가 몇 킬로 늘어났어?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 60 거의 100분의 10. 그럼 얼마일까? 100분의 10이라는 게 10분의 1이잖아요. 얼마일까? 60 곱하기 10분의 1 이렇게 오래 걸린다고? 6kg. 그지? 그럼 다시 주나? 내 몸무게가 60kg였는데 나 거기서 10%만큼 늘어났어. 그럼 나 몸무게가 몇 킬로 늘어난 거야? 물어보면 6kg지. 그지? 그러면 내가 10%만큼 몸무게가 늘어나서 내 몸무게가 그래서 지금 몇 킬로야? 그럼 뭐라 그래야 돼? 그치? 66kg 이렇게 대답해야 되지. 그치? 그러니까 증가한다라는 말이 있을 때 증가한 양을 표현해야 될 때가 있고요. 그래서 증가해서 전체가 얼만데 이거를 표현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야. 그치? 그걸 구분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증가한 양만 표현하고 싶으면 100분의 AX라고 쓰는 거야. 내가 A% 증가했으면 100분의 AX. 이게 딱 늘어난 양이야. 그러면 늘어나서 그래서 전체가 얼만데 그러면 그거는 원래 X에다가 늘어난 양을 합쳐가지고 X 플러스 100분의 AX라고 써야 되고 이걸 우리는 이런 식으로 주로 표현을 했었죠. 특히 원가 정가 문제에서 이런 거 많이 나오지, 그치? 맞죠? 그래서 A% 늘어난 총 금액 그랬을 때 이제 1 플러스 100분의 AX 이렇게 하잖아. 기억나지? 만약에 원가가 A1인데 여기서 정가를 정하는데 원가에서 20%의 이익을 붙여가지고 정가를 정한다 이런 말 있잖아. 그때 도연아 정가를 뭐라고 쓰는 게 맞다? 그지? 근데 그거를 A로 묶어가지고 쓸 수도 있다 그랬죠. A에다가 뭘 곱한다고 생각하면 돼? 얼마? 그치? 1 플러스 100분의 20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이런 거 많이 나왔었잖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여기 증가하였을 때를 말하는 거고 감소하였을 때도 마찬가지죠. 감소된 양이 필요할 수가 있고 그래서 감소돼가지고 전체가 얼마가 됐는데 이게 필요할 때가 있단 말이지. 그치? 그래서 감소된 양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감소돼가지고 마지막에 얼마가 됐는지를 물어보는 건지 그걸 잘 보고서 우리가 식을 세워야 된다. 증가 감소에 대한 문제. 자, 그 다음에 거리 속력 시간 이거는 공식 다 아니까요. 그리고 소금물도 여러분 부등식 하면서도 소금물 했었잖아. 그치? 공식 다 안 까먹었죠? 준이 까먹었니? 안 까먹었죠? 동희 기억하니? 기억 못해요? 농도는 뭐더라? 농도라는 말을 들으면 네 머릿속에서는 이 농도의 개념이 일단 떠올라야 돼. 농도라는 건 얼만큼 짜냐. 얼만큼 짜냐는 것은 소금의 양만 가지고 결정되는 게 아니야. 그치? 전체 소금물 중에 소금이 얼만큼 들어있는지 그 비율이 결정하는 거지. 그치? 맞죠? 물이 조금밖에 없어도 물이 엄청나게 많아도 소금이 더 많이 들어가면 물은 짠물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비율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소금물 분의 소금 이게 일단 농도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야. 그죠? 그러니까 농도 하면 일단 딱 소금물 중에 소금의 비율이니까 소금물 분의 소금이 떠올라야 돼. 근데 농도를 쓸 때 우리가 맨날 단위를 퍼센트를 쓰잖아. 그래서 뒤에다 뭘 곱해? 100을 곱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 공식을 일단 머릿속에 딱 박아 놓으라 그랬죠. 농도는 소금물 분의 소금이고 그걸 퍼센트로 바꾸기 위해서 100을 곱한다. 이걸 머릿속에 박아 놓고 그러면 두 번째 공식 소금의 양을 구하는 공식은 얘에서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 두 글자 자리 바꾸고 그지? 세 글자 자리 바꾸면 된다 그랬지? 그래서 소금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두 번째씩 나오는 거고 그치? 공식 몰라서 못 푸는 건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외우고 있어야 돼 이거는. 그치? 자 내려갑니다. 이제 밑에 1번부터 표가 나와 있는 문제는 같이 해보고요. 그 밑에 거는 여러분들이 숙제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증가 감소의 아주 대표적인 문제예요. 어느 중학교의 작년 전체 학생이 340명이었어. 자,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일단 기준을 잡을 때 작년의 남학생과 작년의 여학생을 우리가 기준으로 잡는 겁니다. 항상 작년을 기준으로 해줘야 변화량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작년이 기준이다. 그래서 작년의 남학생을 X, 작년의 여학생을 Y라고 했으니까 이 표의 위에 줄이 지금 이렇게 채워진 거고요. 자, 그럼 아랫줄은 뭐라 그랬냐면 변화량이라 그랬지. 변화량. 그지? 주원아, 이 변화량이라는 건 작년에서 올해로 바뀌면서 늘어나거나 줄어든 숫자만을 말하는 거지. 그치?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 마이너스 100분의 15x가 왜 나왔는지 이해가 되나요? 남학생이 어떻게 됐다 그랬죠? 그렇죠. 15% 감소했다 그랬지. 일단 감소기 때문에 부호를 뭘 붙인 거야? 마이너스를 붙인 거고. 그 다음에 남학생의 15%니까 이걸 붙인 거죠. 100분의 15x. 맞지? 그러면 여학생의 그 변화량도 써볼게요. 요거는 뭐라고 쓸까, 주원아? 일단 부호가 뭐고? 플러스가 되는 거고 10%니까 100분의 10 하고 Y지. 그치? 여학생이니까. 맞죠? 그러면
그 변화량을 합쳤을 때 이쪽에다가 뭐라고 써야 돼요? 마이너스 6. 그치, 마이너스 6 이렇게 써야 돼요. 변화량만을 본 거지, 지원아? 변화량만을 본 거니까 작년에서 올해로 넘어오면서 변화된 숫자를 여기다 쓰는 거잖아.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남학생은 이렇게 되고 여학생은 이렇게 돼가지고 전체 학생은 6명이 감소했다 그랬지? 그래서 마지막에 마이너스 6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치? 근데 자, 여러분 이렇게도 식을 세울 수 있을까? 자, 만약에 변화량 말고 작년이 나왔으니까 올해가 나온다 이렇게 식을 세운다면 보세요. 자, 올해의 남학생 수는 시원아 몇 명일까? 올해의 남학생 수 식으로 표현하자면 마이너스 잘 생각해야 된다. 내가 지금 물어본 거는 작년에서 올해로 넘어오면서 변화된 남학생 수가 아니라 올해의 총 남학생 수가 몇 명일까? 이걸 지금 너한테 물어보는 거야. 전체 말고 남학생이 아니고 네, 올해의 남학생 수. 100분의 75. 할 건 85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75가 왜 나와? 85여야지 하려면. 응? 85. 아무튼 그거를 100분의 70, 85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아까 위에서 우리가 배웠던 요런 표현대로 쓸 수 있죠? 그죠? 요렇게 쓴다면 뭐라고 써야 돼 여기를? 마이너스 묶어서 쓸게요. 1 마이너스 마이너스 100분의 15 x 이렇게 쓰면 이게 뭐야? 올해의 남학생 수 전체를 말하는 거야. 그치? 맞아요? 그러면은 올해의 여학생 수 전체는 동해야 뭐라고 쓸까? 1 플러스 어어 100분의 10 오케이. 그치? 이렇게 쓰는 거지. 자, 그럼 내가 만약에 이렇게 칸을 채웠다면 도연아 마지막 칸에다가 몇 명이라고 써야지 이게 말이 되는 걸까? 서해가 334. 그렇죠. 여기를 334명이라고 써야지 말이 되는 거예요. 맞죠? 이해되니 전화? 그러니까 두 번째 줄처럼 세울 수도 있는 거고 세 번째 줄처럼 세울 수도 있는 거야. 그지? 근데 이제 이 문제를 틀리는 애들은 뭐냐면 이거 더하기 이거는 334 이런 식으로 쓰거나 아니면 이거 더하기 이거는 마이너스 6 이렇게 쓰면 이제 틀리는 거죠. 그쵸? 그쵸? 그러니까 내가 쓰고 있는 식이 변화된 양을 쓰는 건지 아니면 올해의 전체 학생 수를 쓰는 건지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죠? 자, 근데 일반적으로는 위에 게 더 쉬우니까 위에 걸로 이제 풉니다. 그지? 요렇게 두 개를 가지고 푸는데 이 마지막 거는 왜 알고 있어야 되느냐? 문제에서 지금 이 문제는 작년의 남학생 수와 여학생 수를 각각 구하시 이렇게 물어봤잖아. 근데 대부분 시험에서 물어볼 때는 자, 여기다 5번 하나 써놔요. 그래서 올해의 남학생 수와 여학생 수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의 남학생 수와 여학생 수도 구할 줄 알아야 돼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식으로. 자, 갑니다. 이제 풀어볼게요. 계산해볼게요. 자, 첫 번째 줄에 있는 거 지원아 식으로 바꿔줘. 마이너스 첫 번째 줄은 여기에요. x 플러스 y는 음. 340 오케이. 두 번째 줄에 있는 거 쓸 건데 100배 해서 쓸게요. 마이너스 15x 음. 플러스 15y는 음. 마이너스 600 자, 그러면 가간법 하자. 위에다가 뭐 그냥 10배 할까요? 10배? 네. 그러면은 10x가 되고 10y가 되고 여기 3400이 되겠네. 네. 그죠? 둘이 어떻게 할까 이제? 네. 뺍시다. 이렇게 빼면은 자, 몇 x? 20x는 25x는 4000 4000이죠. 4000. 자, 그럼 25로 나누면 되겠네. 그죠? 25로 나눕니다. 요렇게 돼가지고 25로 나누면 얼마지? 160인가? 25가 4개 있으면 100이잖아. 그치? 그럼 100이 40개 있는 거니까 160. x는 160. 자, x가 160이면 아까 x 플러스 y가 340이었으니까 y는 얼마다? y는 음. 180 자, 그럼
주은아, 지금 이 160과 180은 뭘 찾은 거죠? 우리가 처음 XY를 올해로 잡았나요? 우리는 작년의 남학생, 여학생을 XY로 잡았잖아. 그러니까 이 160, 180은 작년의 남학생 수, 작년의 여학생 수인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4번 답인 거예요. 4번 답. 맞죠? 그래서 4번 답이 요거고요. 자, 내가 아까 물어봤던 이거 5번 답. 올해의 남학생과 여학생이 몇 명이냐? 이걸 물어봤다면. 이걸 물어봤다면 주은아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올해의 남학생 구하려면? 그치? 15% 줄어가지고 총 얼마냐를 나타내는 여기 있지, 그치? 요 식에다가 160을 넣으면 되겠죠. 맞나요? 그러면 해볼까? 이게 그러면 1 빼기 100분의 15 하면은 이게 100분의 85잖아. 그럼 100분의 85 곱하기 얼마 하면 돼? 그치? 160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100하고 160은 20으로 약분되니까 5하고 8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5 이렇게 나눠주면은 요거 17 되는 거니까 17 곱하기 8 하면은 100 얼마야? 36인가? 맞죠? 그죠? 요게 그러면은 올해의 남학생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그러면 도연아 올해의 여학생을 구해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뭐라고요? 10을 해야죠. 180 플러스 100분의 10분의 1 그죠? 여기다 넣는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죠? 요게 100분의 110이니까 10분의 11이잖아. 그죠? 10분의 11에다가 180 이렇게 곱하는 거니까 공 하나씩 떼고 11 하면은 198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래서 올해의 남학생과 여학생을 물어봤을 때는 마지막에 요 과정까지 들어가줘야 된다. 그치? 그래서 올해 거를 물어보면 요게 답이다. 여기까지 알고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3번 가겠습니다. 지원아 이거 올해의 남학생 여학생 써놨니? 이제 쓰는 거니? 썸다. 알려줄 때 잘 들어. 자, 그러면 그 옆에 이제 3번 거속시 문제로 갈게요. 거속시 문제는 누가 해볼까? 그래, 지원이 정신 좀 차려야지. 자, 지원아 3번 문제 보니까 미정이가 집에서 3km 떨어진 학교까지 가는데 처음에는 시속 3으로 가다가 도중에 시속 6으로 뛰어가지고 40분 만에 도착했다. 우리 이런 상황 만나면 맨날 그림부터 그리잖아, 이렇게. 그죠? 네. 여기 집이고 여기가 학교까지 가는데 전체 거리가 얼마? 전체 거리가 X. 3km. 3km. 그럼 중간에 속력을 바꿨잖아, 그지? 네. 그럼 아무 데나 한번 끊자 그랬죠? 네. 그래가지고 지금은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세우는 거니까 이 거리를 뭐라고 할까? X. Xkm라고 하고 이 거리를 그럼 뭐라고 하면 돼? Y. Ykm라고 하면 되는 거야, 그치? 그죠?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라도 이게 만약에 부등식이면 도연아 이게 만약에 부등식이면 여기를 X로 잡았을 때 여기를 뭐라고 잡아요? 보통은 3 빼기 그죠? 부등식을 세울 때는 Y가 등장하면 안 되지. 그러면 여기 3 빼기 X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세울 거니까 X랑 Y라는 두 가지 미지수를 쓸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 X 하면 옆에는 Y 이렇게 쓰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라도 내가 방정식을 세우고 있느냐 부등식을 세우고 있느냐에 따라서 미지수를 하나 쓸 건지 두 개 쓸 건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앞부분 여기는 속력이 얼마였지 지원아? 속력이 3이요. 시속 3km로 걸어가다가 뒤에는 속력이 얼마죠? 시속 6km. 시속 6km로 뛰어갔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럼 이 그림을 보면서 표를 한번 채워봅시다. 자, 거리가 xkm, ykm, 전체는 3km. 그 다음에 속력이 걸어갈 때는 시속 3km, 뛰어갈 때는 시속 6km로 갔고요. 그래서 걸어가는데 걸린 시간이 3분의 x시간. 이해되죠? 원래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그럼 여기 뛰어갈 때 걸린 시간은 뭐예요? 6분의 y시간 이렇게 걸린 거지, 그치? 그래서 전체 걸린 시간이 40분이잖아. 40분을 40이라고 쓰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치? 단위가 안 맞아. 40분을 시간 단위로 바꿨으니까 3분의 2시간이 된 거죠. 맞지? 그럼 이제 식은 여기서 하나 나오고 여기서 하나 나오고 이렇게 두 개 나오면 되는 거지? 지원이가 불러봐. X 플러스 Y는 3. 그렇지. 또 하나는 3분의
음. 1분의 y는 음. 3분의 2. 오케이. 자, 이렇게씩 두 개 세우면 되겠죠? 그쵸? 그럼 이제 연립방정식은 세웠고, 자, 그럼 풀기 위해서 시원한 밑에 식에다가 일단 몇 배 할까요? 6배 합시다. 분수 없애기. 자, 6배 하면은 2x 플러스 y는 4가 되겠고, 그럼 뭐 그냥 바로 어떻게 하면 돼? 빼면 되죠? 우리 밑에서 위에 뺄게요. 이렇게 빼는 게 더 편하니까. 밑에 거에서 위에 걸 빼자. 그럼 뭐만 남아요? x는 1, 그쵸? 밑에서 위에를 빼는 거니까, 그치? x는 1, x가 1이면 y는 얼마? 네? 잘 나가다가 x가 1인데 어떻게 이거? y 2죠? x는 1, y는 2. 자, 그래서 방정식을 푸시오. 답은 이렇게 나온 거고, 그래서 걸어간 거리는 1km, 걸어간 거리는 1km, 뛰어간 거리는 2km. 이렇게 답을 쓰면 되겠네.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 연습을 조금만 하면 오히려 연립방정식 식 세우는 것이 부등식이나 다른 단원보다 더 쉬워요. 미지수 두 개를 가지고 식 두 개 세우는 게. 보통 하나의 식은 간단하게 나오거든. 그치? 그래서 연립방정식 단원이 식 세우기가 더 편한 문제들이 많아. 자, 그 다음에 거속식 문제 하나 더 있네요. 123쪽으로 가서 123쪽에 현주가 산책을 하는데 갈 때는 시속 6으로 걷고 올 때는 다른 길을 택하여 시속 4km로 걸어서 총 15km를 걷는데 3시간이 걸렸다. 이것도 뭐 앞에랑 비슷하게 생각하면 되지, 그치? 현주가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여기까지 가는데 처음에는 이쪽 길로 가고 두 번째 올 때는 뭐 이쪽 길로 이렇게 돌아서 왔다. 그치? 근데 갈 때는 속력이 시속 6km였고 올 때는 속력이 시속 4km였다. 그래서 총 왕복한 거리는 15km다. 뭐 이런 상황이죠. 그죠? 자, 그럼 그랬을 때 역시 또 표를 차근차근 세워보면, 자, 주은아, 갈 때, 올 때, 자, 갈 때 속력 시속 6km, 올 때는 뭐죠? 시속 4km, 그치? 그래서 갈 때 걸린 시간이 6분의 x 시간이잖아. 올 때 걸린 시간은 뭐예요? 4분의 y 시간을 했고요. 그래서 전체 걸린 시간이 몇 시간이래? 3시간이래. 그럼 이거 가지고 그대로 주은이가 식 두 개 불러주세요.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식 하나 나오고 또 하나는 여기서 나오는 거니까. 그렇지. 자, 이렇게 두 개. 연립방정식을 세웠고요. 그럼 계산하기 위해서 밑에 식이 어떻게 할까, 주은아? 곱하기 12 곱하기 12 하면 어떻게 돼요? 오케이. 자, 가간법 할 거야. 여기다 몇 배 할래? 2배 합시다. 2배 하면 2x 플러스 2y가 30. 그럼 요렇게 빼면 좋겠네요. 빼면 y는 얼마? 6. 그치. y가 6이면 x는 얼마? 9. 그쵸? 그래서 연립방정식을 푸시오. x는 9, y는 6 나왔고요. 그래서 걸은 거리, 갈 때 걸은 거리는 9km, 올 때 걸은 거리는 6km. 이렇게 풀면 되겠네. 그치?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로 가서 7번은 소금물 문제. 자, 소금물 문제 갑시다. 연립방정식 단원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소금물 문제 요거예요. 두 가지 소금물 섞는 거. 주원아, 2%짜리 소금물과 5%짜리 소금물을 섞었대. 그래가지고 3%짜리 소금물 600g을 만들었대. 그지? 자, 그럼 일단 무엇을 x, y로 잡는데요? 2%짜리 소금물의 양을 xg, 5%짜리 소금물의 양을 yg 이렇게 잡았대. 그지? 그러면은 표를 보면 제일 첫 번째 줄에, 자, 농도가 지금 2%짜리, 5%짜리, 마지막에 3%짜리고, 자, 2%짜리 소금물의 양을 x로 잡았고, 5%짜리를 y로 잡았고, 그래서 이건 이제 마지막에 만들어진 소금물을 말하는 거니까 이거 뭐라고 써야 돼?
600, 그치. 마지막에 3%짜리 소금물 600g이 만들어졌다 그랬죠. 단위는 안 쓸게요. 단위 앞에 있으니까. 600. 그리고 맨 밑에는 그 안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들을 쓴 거지, 그치? 그러면 2%짜리 소금물 Xg 안에는 소금 요만큼 들어있죠. 이게 공식이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이지. 그럼 여기는 뭐라고 써야 돼? 100분의 5 Y 하면 또 소금의 양이죠, 그쵸? 그럼 걔네 둘을 합친 게 3%짜리 소금물 600g 안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과 어때야 돼? 똑같지? 우리가 두 개의 소금물을 갖다가 섞은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 들어있던 소금의 양이랑 여기 들어있던 소금의 양은 합쳐졌을 때 여기 안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이랑 같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표를 이렇게 완성할 수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식 하나 나오는 거고 여기서식 하나 나오는 거고 두 개 나오겠지. 그치? 불러주세요. 네. 밑에 거는 100배 해서 부를까? 그렇지. 이렇게 해서 소금물에서식 하나 나오고 소금에서식 하나 나오고 가간법 할 거니까 여기다 몇 배? 2배 곱하기 2 할게요. 뭐가 돼? 그렇지. 둘이 어떻게 할 거야? 뺄 거야. 빼면 어떻게 돼? 3y는 600, y는 200. 자, y가 200이야. 그럼 x는 얼마일까? 400. 그렇죠? 그러면 400 이렇게 되겠네. 연립방정식 풀었고요. 2%짜리 소금물의 양은 400g. 5%짜리 소금물의 양은 200g. 요렇게 답이 나오는 거다. 이렇게. 그치? 요게 이제 각각 뭐 거속시 문제, 소금물 문제, 증가감소 문제에서 제일 기본적으로 물어보는 문제들이에요. 뒤쪽으로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에 3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3번 문제. 124쪽에 3번 답 한번 찾아봐. 지원아. 무엇을 x, y로 잡을까요? 제일 중요한 말을 빼먹었잖아. 언제의 배. 작년에 배. 그리고 사과가 앞에 있는데 굳이 배를 x로 잡아. 그러네. 작년에 사과를 x, 작년에 배를 y라고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식 하나 나왔네 벌써? 네. 불러. x 플러스 y는 180. 자, 그리고 이건 그러니까 작년을 기준으로 식을 세운 거잖아. 네. 두 번째 식은 변화량을 가지고 세운다 그랬죠. 변화량. 네. 자, 사과는 25% 증가잖아, 그치? 네. 그럼 증가된 양만 쓴다면 뭐라고 쓰는 게 맞을까? 4분의 1. 그쵸, 일단 100분의 1로 그대로 살려쓸게요. 부호가 뭐고? 부호 플러스 증가했잖아. 네. 그리고 100분의 25. 100분의 25 x. x. 이게 바로 작년에서 올해로 가면서 늘어난 사과의 양이지. 네. 그 다음에 늘어난, 그러니까 배의 변화량은 어떻게 돼? 의 변화량은 플러스 100분의 10y. 100분의 10y. 그래서 배랑 사과랑 합해 가지고 어떻게 됐대? 30분. 그치? 그러니까 여기다가 210이라고 쓰면 되는 거 안 되는 거야? 안 돼. 이게 안 된다는 얘기를 아까 열심히 설명한 거예요. 그치? 우리는 변화량을 쓴 거니까 이쪽에도 변화량을 쓰는 게 맞는 거지. 네. 맞지? 동해야, 그럼 이쪽을 얼마라고 쓰는 게 맞는 거야? 30. 그치. 180에서 210이 됐으니까 변화된 거는 플러스 30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플러스 30이라고 써야지 맞는 식이라고요. 응? 식 이렇게 세웠니, 지원아? 아니요. 그러니까 설명할 때 잘 들어야지. 아까 남학생, 여학생 문제랑 똑같은 건데, 그치? 자, 계산합니다. 밑에다가 100배 하고 5로 나눌게요. 5x 플러스 2y는 100배에서 5로 나눴으니까 600이 되겠고요. 2배 하겠습니다. 2x 플러스 2y는 360이죠. 빼면은 3x가 240. 그러면 x는 80인가? x가 80이면 y는 100이네요. 그쵸? 자, 이것은 작년의 배지, 그지? 작년의 배의 수확량이 100톤. 그럼 올해는 동해야,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10% 증가했잖아, 배 수확량이. 그죠? 그래서 올해의 배 수확량은 어떻게 계산하면 돼? 100 플러스 100분의 10.
100 플러스 100분의 10이요? 이거 맞아? y가 지금 100인 거잖아. y가 우리가 y를 100이라고 찾았잖아. 그치? 그럼 여기다가 y 자리에다가 100을 집어넣으면 100분의 10y, 그러니까 100분의 10 곱하기 100 이렇게 되지. 그것은 작년에서 올해가 되면서 늘어난 배의 양이지. 그럼 거기다가 원래 배의 양인 얼마를 더해서 원래 작년에 배에 몇 톤 수확했어? 100톤. 그러니까 이 100은 원래 작년 거 플러스 올해는 10% 늘어났으니까 100분의 10 곱하기 100을 해야 이게 10%에 해당되는 거지. 근데 아까는 이렇게 안 쓰고 어떻게 쓴 거냐면 1 플러스 100분의 10 그리고 곱하기 100 이렇게 쓴 거였다고 아까는. 그래서 110톤인 겁니다. 110톤 올해 배 수확량. 중요한 건 올해까지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유형을 여러분들이 배웠다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6번 보겠습니다. 6번 문제는 누구 시켜볼까요? 6번 문제는 시완이를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어느 도매시장에서. 도매시장이 뭐야, 시완아? 그치, 뭐 그렇게 볼 수 있지. 그러니까 보통 도매하면 왕창 사는 거지. 그래서 보통 장사하는 사람들이 왕창 도매로 물건을 사가지고 조금씩 소매로 파는 거지, 그치? 그래서 아무튼 도매시장에서 원가가 400원인 제품 A, 그러면 이제 내가 장사를 하려고 갔는데 거기서 400원을 주고 물건을 사오는 거죠. 그래서 그거보다 비싼 가격에 파는 거지, 그치? 자, 근데 도매시장에서 원가가 400원인 제품 A가 있고 원가가 800원인 제품 B를 합해서 100개를 구입했다. 그럼 여기까지만 읽어봤을 때 우리는 X, Y를 뭘로 잡는 게 좋을까? 그쵸? A 제품을 X개 구매를 했고 B 제품을 Y개 구매를 했다라고 잡아주면 좋겠죠? 그러면 여기서 식 하나 지금 나온 거지. 지원아 잘 봐. 연필 들어. 첫 번째 식이 뭘까, 지원아? 그죠? X 플러스 Y는 100, 그치? 개수만 가지고 식이 일단 하나 나왔고, 두 번째가 뭐냐면 제품 A는 원가의 25%, 제품 B는 원가의 30%의 이익을 붙였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두 번째 식은 이익만 가지고 식을 하나 세우면 되겠지. 그리고 는 해서 14,200원이 되도록. 맞죠? 근데 제품 A는 원가가 400원이었는데 400원의 25%만큼의 이익을 붙였다 그랬잖아. 그럼 이게 얼마예요? 이 계산하면? 얼마요? 자, 우리는 지금 이익을 계산할 거잖아. 그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400원에다가 25%의 이익을 붙여가지고 500원에 판 건 맞아. 근데 500원에 팔았다고 해서 500원이 이익인가? 아니죠. 여기서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원가에서 내가 추가로 덧붙인 금액만 이익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500이 아니라 여기서 이익을 계산할 거니까 우리는 이익을 계산할 거니까 400 곱하기 뭘 해줘야 돼? 100분의 25를 해서 얼마라 그래야 돼? 100. 그러니까 A 제품을 하나 팔면 난 얼마를 번 거다? 100원을 번 거다. 지원 이해되니? 그럼 B는 원래 원가가 800원인데 얘는 이익을 얼만큼 붙인대? 30% 이익을 붙인대, 그치? 그럼 이것도 어떻게 써야 돼? 800 곱하기 100분의 30 이렇게 써야 되겠지. 그럼 요건 얼마예요? 자, 그럼 B 제품 한 개를 팔면 동해야 난 얼마를 벌어? 그래,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야. 이익이 내가 번 거 아니야? 내가 벌어들인 내가 판 금액에서 내가 사온 금액을 빼서 내가 실제로 번 돈, 그치? 그게 이익이지. 그걸 지금 계산한 거지.
아직 안 끝났는데 화장실 가요. 자, 그래서 이익이 지금 14,200원이니까 시완아 어떻게 써야 돼? 뭐라고? 그죠? 이거 A 제품 하나 팔 때마다 나는 100원씩이 나는 거니까 100x 이렇게 써야 되겠지. 플러스 240y는 그렇지 14,200. 요게 이제 이 이익을 가지고 세운 두 번째 식이 되겠다. 도연아, 식 정확히 세웠니 이거? 식은 저기죠. 혼자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한 거야. 같이 보자. 자, 그러면 밑에 식에다가 어떻게 할까? 도연이가 해봐. 공 하나씩만 일단 뗍시다. 그 다음 어떻게 할까요? 이제 위에 식에다가 10배 할게요. 지원아, 지금 연필이 바빠야 되는데 10x 플러스 10y가 얼마예요? 1000이죠. 그럼 어떻게 할까 이제? 아이고. 그죠? 요렇게 해서 빼면 되겠네. 빼면 어떻게 돼? 14y는 420 이렇게 되겠지? 그럼 14로 나눌 거 아니야, 그치? y는 30, 그쵸? y는 30. y가 30이면 x는 70, 그치? 합해서 100개였으니까. 근데 문제에서는 판매한 제품 B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랬으니까 답은 몇 개? 30개 이렇게 쓰면 되겠죠? 30개 이렇게. 그죠? 자, 그 다음에 125쪽으로 가서 125쪽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9번 거속시 문제인데 요거는 주원이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주원이한테. 자, 주희가 둘레 길이가 4.8km인 호수 둘레를 분속 60m로 걷다가 도중에 분속 120으로 달렸더니 한 바퀴 도는데 50분이 걸렸다. 그랬네. 그지? 그럼 이것도 주원아. 사실은 이제 한 바퀴니까 이렇게 된 거지만 우리가 그냥 이렇게 그려도 상관은 없겠죠.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한 바퀴로 보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 문제를 읽어봤을 때 일단 이거부터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 있니? x, y 정하는 거. x는 뭘로 정할 거야? 60m로 걸은 거리. 그 다음에 y는 그럼 120m로 분속 120m로 달린 거리. 그치? 자, x, y 정했어. 그럼 그 다음으로 또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이 문제를 읽어보면서 뭔가 불편한 거. 4.8km를 분속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4.8km는 거리죠. 거리의 단위를 한 종류로 통일시키는 거지. 지금 이 문제는 킬로미터도 쓰고 있고 미터도 쓰고 있잖아. 뭘로 통일하는 게 편할까? 미터로 통일시켜야 됩니다. 속력의 단위가 분속 60m잖아. 그치? 그래서 미터로 통일시킬 거야. 그럼 4.8km는 몇 미터? 그쵸. 요거는 4,800m니까 전체 거리를 쓸 때 미터로 통일해서 4,800m 이렇게 잡아줄 거고 중간에 또 끊어가지고 여기까지는 속력 얼마? 분속 60m. 여기는 얼마? 분속 120m.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우리는 뭘로 잡았지 아까? x미터로 잡았고요. 여기를 y미터로 잡은 거야. 그러면 바로 식 하나 나오겠네. 그렇지. 전체 거리 x 플러스 y는 4,800. 두 번째 식은요? 그죠? 이 60분의 x는 뭘 나타내는 식일까? 시간이지. 시간. 동해야 써놔야 돼. 시간. 속력분의 거리니까. 맞죠? 플러스 두 번째 거는? 그렇지. 자, 그래서 는 뭐라고 해야 돼? 맞죠? 이번에는 이거를 다시 시간 단위로 바꿀 필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속력의 단위를 분속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 그냥 50분이면 50이라고 쓰는 게 맞는 거예요. 그죠? 내가 거속시 문제에서는 내가 쓰고 있는 단위가 킬로미터인지 미터인지 시간인지 분인지 그지? 그거를 잘 보면서 식을 세워야 되는 거다. 그지? 그래서 그냥 50이라고 쓰는 거고. 그럼 계산할게요. 계산 주은이가 해봅시다. 밑에 식에 몇 배 할까 주은아? 120배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
1200이 5개. 네. 1200이 5개. 전 응, 네가 12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5개 샀어. 6,000원이죠? 그러면 요거랑 요거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뺄 거죠? 거꾸로 뺍시다. 이렇게 뺍시다. 밑에서 위를 뺄게요. 그럼 y 사라질 거고 2x 빼기 x니까 뭐야? x. 그 다음에 6,000 빼기 4,800. 그럼 x가 1200이죠? x가 1200이면 y는 얼마일까? 3,900. 오케이,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고, 문제에서는 분속 60m로 걸어간 거리라 그랬으니까 앞에 거리 말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1200인데 이 1200은 도연아 단위가 뭐였더라? 미터였죠. 근데 문제에서 보기에 다 킬로미터로 써있지? 그래서 1200m니까 이걸 킬로미터로 바꿔주면 뭐가 된다? 1.2 킬로미터가 된다. 그치? 그래서 답은 1번이다. 그치? 종이 다 썼니? 종이 다 썼니? 자, 그럼 그 옆에 12번 문제는 동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갔다 오세요. 자, 12번 동해가 해볼게요. 승주가 집에서 출발해서 서점에 다녀오는데 갈 때는 시속 6으로 걷고 돌아올 때는 갈 때보다 0.5km 더 먼 길을 시속 3km로 걸어서 총 1시간 10분이 걸렸다. 자, 동해야, 무엇을 x, y로 잡을래요? 갈 때의 뭐? 갈 때의 속력. 승주가 집에서 출발하여 서점에 다녀오는데 갈 때는 시속 6km로 걷고 그랬지. 갈 때의 속력이 뭐예요? 근데 뭘 x로 잡아? 내가 모르는 걸 x로 잡아야지. 갈 때 시간. 우리가 지금 거속시 문제를 오늘 4문제째 풀고 있거든. 19번도 그랬고 그 앞장에 여기서 이거 뭐야 5번도 그랬고 다 뭐를 x, y로 잡았었어? 그래요. 거리를 x, y로 잡는 거야. 어? 동해야. 우리가 배운 게 이게 누적이 돼야지. 그지? 배웠던 거를 이용해서 다음 걸 푸는 거잖아. 그죠? 자, 12번 뭘 x로 잡는다고? 간 거리를 x 단위는 킬로미터. 그 다음에 온 거리 있지? 온 거리를 뭐라고 잡을까? y 킬로미터 이렇게 잡을 거예요. 맞죠? 그럼 첫 번째 식은 어디서 나오느냐? 돌아올 때는 갈 때보다 0.5km 더 먼 길을 여기까지만. 이거 자체가 하나의 식 아닌가? 불러보세요. 어떤 식을 말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식을 세울 때 문장을 그대로 옮기라고 계속 말하죠. 여기서 주어가 뭐야? 집으로 돌아올 때는 그랬지. 그죠? 뭘로 시작해야 돼? 그러니까 온 거리는 간 거리보다 0.5km가 더 멀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온 거리는 이렇게 시작을 해야지, 식도. 그죠? 그래서 뭐라고? y는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 돼? 그냥 0.5라고 쓸게요. 10분의 5도 맞고, 그치? 자, 이게 첫 번째 식이야. 자, 두 번째 식은 이제 시속 3으로 걸어서 총 1시간 10분이 걸렸다. 근데 서점에서 머문 시간이 30분이다 그랬지. 맞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세워야 될 식은 아까 위에 줄은 거리에 대한 식이었고 밑에는 시간에 대한 식이 와야 되는 거야. 이거는 거리를 이용해 가지고 식을 세운 거고 시간에 대한 식을 세울 건데 그럼 이거부터 해봅시다. 갈 때 걸린 시간. 그 다음에 가가지고 그 뭐야 30분 동안 서점에 있었지. 그러니까 서점에 머문 시간.
플러스 올 때 걸린 시간. 이 세 가지를 다 더하면 그게 는 뭐가 돼야 돼? 1시간 10분이 돼야지. 자, 차근차근 해봐. 갈 때 걸린 시간. 이거 어떻게 써야 돼? 갈 때 걸린 시간. 갈 때 걸린 시간이 동해야 x야? 갈 때 속력이 뭐였죠? 그래, 갈 때 속력은 6km였잖아. 그지? 자, 그럼 갈 때 걸린 시간은 뭐예요? 6분의 x도 이거 알죠? 거속시 알지? 거속시? 맞지? 거속시. 우리 지금 시간하고 있는 거니까 속력분의 거리로 쓰는 거지. 그래서 6분의 x야. 그 다음에 갔으면 이제 책을 사야 되잖아. 책 사는 데 걸린 시간은? 그죠? 30분인데 그걸 시간 단위로 써야 되니까 2분의 1이라고 써야 되겠지. 자, 올 때 걸린 시간은? 이걸 다 합치면 얼마다? 그렇지. 1시간 10분이니까 6분의 7시간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식이에요. 그러면 일단 밑에 식부터 분수 없앨게. 어떻게 할래? 6 곱할게. 지원이 다 썼니? 불러주세요. 그지? 조금 정리할게. 3만 넘겨가지고 x 플러스 2y는 4 이렇게 만들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위에 식이 지금 이렇게 생겼으니까 오랜만에 가간법 말고 대입법 한번 쓸게요. 그래서 y 자리 넣을게요. 그럼 불러줘 동해 어떻게 돼? 맞습니다. 그럼 3x가 얼마야? 그럼 x가 얼마야? 1. x가 1이면 여기다 1 집어넣으면 y는 얼마야? 1.5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문제에서는 승주가 집으로 돌아올 때 걸은 거리는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뭐가 답이야? 2번이 답이야, 2번. 그치? 이 정도는 스스로 식 세워가지고 풀 수 있어야 됩니다. 할 수 있겠지, 동해야? 그죠? 네가 풀면서 한 문제 한 문제 풀면서 생각을 계속 하면서 풀어야 돼. 그치? 자, 넘길게요. 다음 페이지로 가서 다음 페이지에 두 문제만 더 풀고 진도 마칠게요. 15번 문제 볼게요. 15번. 자, 15번 문제는 도현이요. 주은이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거 아까 푼 거하고 비슷한데 주은아, 우선 소금물이 두 가지 등장하잖아. 그죠? 뭘 x, y로 잡을까? 뭐 섞기 전에 뭐 어떤 소금물? 그러니까 섞기 전에 소금물이 두 종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4%짜리 소금물이 있고요. 12%짜리 소금물이 있잖아. 그치? 그럼 그 각각을 하나를 X. 그치? 12%짜리를 Y. 이렇게 잡으면 되겠지? 맞나요? 자, 그러면 우선 소금물의 양만 가지고 식 한번 세울게요. 소금물의 양만 가지고. 자, 요 소금물 Xg, 요 소금물 Yg, 그 다음에 물 100g을 섞었지. 그랬더니 6%짜리 소금물 600g이 만들어졌지. 그럼 뭐예요, 식이? 이따만한 그릇이 있어요. 이 그릇에다가 우리가 세 가지 소금물을 넣을 거야. 자, 세 가지 소금물을 넣을 거예요. 자, 첫 번째는 4%짜리 소금물 Xg, 두 번째는 12%짜리 소금물 Yg,
세 번째는 그냥 물 100g. 이 세 개를 전부 여기다 이렇게 섞을 거야, 이렇게. 이게 다 부을 거야, 그치? 부었더니 요 마지막에 뭐가 만들어졌냐면 6%짜리 소금물 600g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지금 상황이야. 그럼 첫 번째 식은 그 안에 들어있는 소금 같은 거 생각하지 마. 그냥 전체 소금 물의 양만 가지고 식을 하나 세우자 이거예요.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 소금 물의 양만 가지고 세우는데 100분의가 나올 이유가 있을까? 100분의는 농도나 소금의 양을 구할 때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을 하는 거고, 나는 그냥 소금 물의 양만 가지고 식을 세울 거예요. 뭘까 그럼 첫 번째 식이? 아까 준 앞에서 이거 문제 풀 때 우리 아까 표를 이렇게 그렸잖아. 그래서 첫 번째 식이 뭐였냐면 요 줄에서 나오는 거죠. 요 줄에서. 여기 100분의 같은 거 있어요? 없잖아요. 뭐예요? 첫 번째 식이 뭐였죠? 그치? 이거는 두 개의 소금물을 섞었으니까 그냥 x 더하기 y는 600 이렇게 된 거잖아. 근데 지금 너에게 물어보는 문제는 x 있고 y 있고 그릇이 하나 더 있어. 여기 물이 그냥 100g 들어있다고. 그럼 x 붓고 y 붓고 100g 그 부은 거잖아. 그래서 마지막에 몇 g 만들어졌어? 그렇지. 그럼 식을 뭐라고 세우면 돼? x 플러스 y는 600이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식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전체 소금 물의 양만 가지고 세우는 거니까 그대로 쓰면 되는 거야, 나온 것들을. 그리고 두 번째 식을 쓸 때 이제 두 번째 식은 소금 물 갖고 하나 세웠으니까 두 번째 거는 뭘 갖고 세워야 돼? 소금 갖고 세우는 거지, 소금. 근데 봐봐, 소금 갖고 세울 때는 얘는 소금이 있니? 없지. 소금 하나도 없지. 얘는 배제. 그러면 여기에 있는 소금의 양 플러스 여기에 들어가 있는 소금의 양은 마지막에 만들어진 소금물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하고 어때야 돼? 같아야 되는 거야. 그치? 그게 두 번째 식이에요. 맞죠? 자, 여기 들어있는 소금의 양이 뭘까? 여기 들어있는 소금의 양. 아니 아까 소금물 물어볼 때는 100분의 어쩌고 하더니 왜 지금은 또 벙어리야. 소금을 구할 때 공식이 뭐예요? 소금의 양 구하는 공식이. 백분의 물름 찾아봐. 100분의 자, 주연이 생각났니? 불러주세요. 그러니까 여기 요 안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을 쓸 거니까 100분의 4 x 그게 요 안에 있는 소금의 양이지. 플러스 요 안에 있는 소금의 양은 그럼 얘는 이제 소금 없으니까 는 여기 있는 소금의 양이지. 어떻게 써야 돼? 그렇지. 이렇게 식이 두 개 나오는 거다. 그치? 그러면 첫 번째 식은 100만 넘겨가지고 x 플러스 y는 500으로 만들어 놓을 거고, 두 번째 식은 100배 할 거잖아요. 100배 하고요. 4로 나누겠습니다. 자, 100배 하면은 요거 없어지고 요거 없어지고 요거 없어지잖아. 그치? 그러면 전부 다 4의 배수잖아. 요거 4로 나누면 얼마야? 그냥 x. 그 다음에 요거 4로 나누면 3y. 그 다음에 이쪽이 3600이었잖아. 4로 나누니까 900 되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버려? 빼버려. 빼면은 마이너스 2y가 마이너스 400이니까 y가 얼마다?
200이 되겠지, 그치? 그럼 x는 얼마고? 300이죠? 그치? 그러면 12%짜리 소금물의 양이니까 요 두 번째 거잖아. y잖아. y니까 203번이 답입니다. 그치? 요렇게 풀면 되겠고. 자, 마지막 17번 문제. 요거는 도연이한테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17번. 자, 17번도 농도 문제하고 비슷한 느낌인데 이 17번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면 이 표가 잘 봐 얘들아. 이 표가 몇 그램 당에 해당되는 표예요. 문제를 읽어보면 다음 표는 두 식품 A, B에 100g 속에 들어있는 단백질의 양과 열량을 나타냈다 그랬지. 그치? 그럼 이 상태로 문제를 풀면 식을 세우기가 편할까 불편할까? 어때요 도연아? 식은 어떻게 세는 뭐라고요? 여기서 식은 어떻게 세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A와 B를 X로 잡을 거 아닌가? X, Y로 A 식품을 내가 X g을 섭취했다라고 생각하고 B 식품을 Y g 섭취했다라고 생각할 거잖아. 그럼 도연아 이 A 식품 X g 안에 단백질이 얼만큼 있어요? 지금 이 표는 식품 A, B의 100g 속에 들어있는 단백질과 열량의 양이잖아. 그치? 근데 내가 만약에 A 식품을 100g 먹었어. 그럼 이 X g 먹었어. 이 X g 안에는 단백질이 얼마 있을까? 100분의 3 그치. 그렇게 식을 세워야 되니까 애초에 이 표 자체가 이렇게 써있으면 불편하다고요. 이 표는 지금 아까 몇 g당에 해당되는 표라고? 100g당. 이 표는 각각의 식품 100g당에 해당되는 표인데 이 표 자체를 몇 g당으로 바꿔놔야 편해? 1g당으로 바꿔놓는 게 편해. 그치? 그러면 그냥 x에다가 곱해버리면 되니까. 맞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는 먼저 표 자체를 1g당으로 바꿔주세요. 1g당으로 바꾼다는 건 무슨 얘기일까? 모든 값들을 다 100으로 나눠버리면 돼요. 그쵸? 단백질 열량인데 여기 나와 있는 값들을 이건 100g당이니까 1g당이면 다 100분의 1배 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는 100분의 3 요거는 10분의 1 그다음에 요거는 10분의 6 요거는 1 이렇게 하면 되죠. 그쵸? 모두 헷갈리니까 그냥 100으로 할까? 100분의 10 100분의 60 이렇게 할게요. 요것만 1로 놓고 동희야 뭐 한 건지 알겠어? 이건 100g당에 들어있는 거니까 1g당에 들어있는 걸로 바꾸기 위해서 다 100으로 나눈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도연이 그러면 이제 단백질의 양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지. 그지? A 식품 Xg과 B 식품 Yg 안에 있는 단백질의 양을 다 합치면 뭐가 될까요? 식으로? 그렇죠. 100분의 3x 100분의 10 y는 하고 단백질을 총 몇 그램 섭취하면 좋겠다? 34g 맞죠? 단백질식 하나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열량도 똑같이 하면 되지 그지? 열량식은 어떻게 세우면 돼? 그렇지. 플러스 y는 그렇지. 요렇게. 그러니까 100g으로 나와 있는 표를 1g으로 바꾼 다음에 식품 A에다가는 XX 곱해주고 식품 B에다가는 YY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단백질식 하나 나오고 열량식 하나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면 위에 식은 100배 해가지고 정리하면은 여기 공 두 개 이렇게 붙겠죠. 그죠? 그리고 밑에 식은 도연아 이게 원래 이 약분하면 얼마예요? 최대한 약분하면? 어? 5분의 3 그쵸. 이거 최대한 약분하면 5분의 3이니까 얘를 5분의 3이라고 놓으면 이 두 번째 식에다가는 몇 배만 하면 돼요? 5배만 하면 분수 없어지죠. 5배 한다고 생각해. 요거 지워지고 요거 5배 될 거고 얘는 5배 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거니까 2150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 3x 여기 3x 맞춰졌네. 바로 두 식을 어떻게 버릴까? 빼버리면 되겠네. 그치? 빼버리면 x 사라졌고 10y 빼기 5y니까 5y는 왜 마이너스야? 플러스지. 10y 빼기 5y는 3400 빼기 2150 1250 그쵸? 그래서 y는 몇이다?
250이다. 그쵸? y가 250이면 y가 250이면 집어넣자. 뭐라고? 어디다 집어넣을까? 맨 위에 식에다 집어넣겠다. 3x 플러스 10y가 3400이었잖아. 근데 y가 250이면은 여기다 집어넣으면 요게 2500이네. 그치? 그럼 얘가 900이 돼야 되겠네. 그럼 x는 몇이다? 300이 되겠죠? 300? 네, 그래서 a는 300g, 그 다음에 b는 250g. 요렇게 답을 찾으면 되겠죠. 표로 나와 있는 문제는 1g당으로 바꾸고 출발해라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뭐 지금 요 페이지까지는 제일 어려운 문제들은 다 풀어준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의 숙제는 그 뒤에까지 128까지입니다. 122부터 128까지 여기까지가 숙제가 되겠고요. 오늘 이제 센 채점해야 되잖아.